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를 살펴보고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는 전술이 가진 단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보면 두 팀 모두 1라운드와 거의 동일한 선발 명단을 구성했습니다.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 후버가 빠지고 세메두가 선발로 나왔다는 것을 제외하면 1라운드와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특히 포덴스와 네투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어서 좌우 측면에 배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다마 트라오레와 트링캉 정도밖에 없었는데, 트링캉이 왼쪽에서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서투르기 때문에 트링캉이 오른쪽에 배치되고 아다마 트라오레가 왼쪽에 배치되었다는 것도 지켜볼 만한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토트넘 같은 경우는 1라운드와 완벽하게 동일한 명단으로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던 케인이 선발로 나오지 못하면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고, 또한 알리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했는데요. 1라운드와 선발 명단이 똑같았던 만큼 이번 경기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 시즌 누누 감독의 특징은 수비하는 상황에서 중앙의 선수 간격을 좁게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측면 수비를 위해 내려가지 않고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토트넘은 중앙에서 촘촘한 수비 블록을 만드는데요. 경기를 봐도 울버햄튼이 공격할 때 토트넘은 미드필더 3명이 중앙에서 간격을 좁게 형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베르바인과 모우라는 측면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앙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중원에서 6명의 선수가 촘촘하게 모여있는 수비 전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토트넘이 전방에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원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울버햄튼이 중앙을 거쳐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좌우 측면 공격수를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위치에 머무르게 하면서 볼을 끊어냈을 때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내려가지 않는 만큼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역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모우라와 베르바인이 볼을 전진시키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모우라와 베르바인은 높은 지역에 머무르는 만큼 역습이 전개될 때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두 선수는 볼을 받았을 때 전방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지 못하고 빼앗기면서 역습을 전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베르바인은 이번 경기에서 볼 소유권을 빼앗긴 횟수가 9번으로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볼을 빼앗긴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였고, 베르바인이 볼을 빼앗긴 위치 또한 역습이 시작되어야 하는 하프라인 밑이나 하프라인 근처 측면 지역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르바인이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역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우라와 베르바인의 드리블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맨시티와 울버햄튼전의 드리블 횟수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역습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보다 모우라가 맨시티의 압박을 뚫고 볼을 전진시켜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우라는 맨시티전에서 드리블 횟수가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선수였는데요. 그러나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단 한 차례의 드리블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베르바인이 볼을 몰고 올라가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우라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습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없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측면 공격수로 배치될 때처럼 내려와서 볼을 몰고 올라가는 플레이가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만큼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볼을 끌고 올라가지 못하면 손흥민은 전방에서 볼을 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맨시티전과 울버햄튼전 손흥민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손흥민이 전방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는 풀타임을 뛰었고 울버햄튼전에서는 72분 동안 경기를 뛰었지만 손흥민의 터치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슈팅 횟수도 줄어들었는데요. 손흥민에게 볼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 패스맨만 봐도 손흥민이 전방에서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은 빌드업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전달해줄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부정확한 패스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기록을 봐도 울버햄튼보다 볼을 소유한 시간은 적었지만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는 더 많았습니다. 맨시티전과 비교하면 맨시티전보다도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가 많았는데요. 맨시티가 울버햄튼보다 수준 높은 압박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해보면 토트넘이 울버햄튼전에서 볼을 소유하고 전개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 최전방 공격수에게 길게 볼을 걷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된 손흥민이 제공권이 좋거나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는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볼을 길게 보내줬을 때 공중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길 때가 많았는데요. 후반전 중반 케인이 교체 투입된 이후로 토트넘이 케인에게 볼을 보내주고 케인이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버텨내면서 볼을 소유해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토트넘에게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케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케인이 투입된 이후의 경기를 보면 케인을 향해서 롱패스를 보내줬을 때 케인이 공중볼 경합에 승리하면서 뛰어들어간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도 나왔고,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티면서 안전하게 볼을 소유하고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내주면서 역습을 노렸던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하는 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점유율뿐만 아니라 슈팅 숫자에서도 울버햄튼은 25개, 토트넘은 8개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울버햄튼은 공격을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슈팅 숫자는 훨씬 많았지만 유효 슈팅 숫자는 6개로 토트넘과 똑같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는 오히려 토트넘이 많았는데요. 울버햄튼은 공격 상황에서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이었고, 결정적인 1대1 찬스에서도 득점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정력에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공격적으로 부족한 모습, 토트넘은 역습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는 알리였습니다. 이번 시즌 알리는 누누 감독 체제에서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면서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줬다면, 누누 감독 밑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측면 공격수가 수비로 내려가지 않고 중앙에 밀집하는 누누 감독의 전술상 수비하는 상황에서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알리가 측면 공간을 부지런하게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전에서 알리의 활동 반경을 봐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띄워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수비할 때 측면이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울버햄튼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알리가 측면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리는 공격 상황이 되면 전방으로 부지런하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공간을 찾아 침투하는 능력은 알리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도 가장 큰 장점이었던 부분인 만큼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알리가 큰 도움을 줬는데요. 토트넘의 득점 장면을 봐도 알리가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라인을 무너뜨렸고, 골키퍼가 알리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알리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승리를 거뒀지만 토트넘이 빌드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배치하는 것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포스트 플레이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그러나 케인이 경기에 복귀한 만큼 다음 라운드부터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